네, 730 재보선이 8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역 일꾼론과 정권 중간 심판론이 지금 불꽃 튀는 설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 김포 보궐선거인데요. 김포 토박이인 새누리당의 홍철호 후보와 또 대선 주자급 거물로 평가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두관 후보가 맞붙고 있죠. 김두관 후보를 전화로 연결해서 재보선 준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두관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선거운동 하고 계시죠? 네, 짧은 시간이지만 모든 시민들을 만나겠다는 각오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제가 독일 유학 후에 귀국하자마자 육사 지방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네. 뭐 좀 익숙하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오랜만에 정치 복귀죠? 그렇습니다. 2012년 대선 참여하고 나서 2년 만이네요. 네. 지금 김포에 이렇게 재보궐선거에 도전하셔서 많은 분들이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김포의 경우에는 뭐 전통적인 농촌 지역 그리고 수도권 이주민들의 어떤 신도시 지역이 또 구분되어 있다 이런 평가인데요. 사실 김포 출신이 아니시죠? 그렇죠. 경남 출신이죠. 네. 김포의 어떤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김포는 구도심 또 서울에서 이주해오신 한강 신도시 농어촌 지역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김포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요.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사람도 또 새로 이사 온 사람도 편견과 차별 없이 함께 어우러 사는 도시 김포에 오면 성공하는 기업 땅으로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네. 선거 구도를 지금 보니까 여당의 정치신인데 야당의 정치 거물의 맞대결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지역민들의 지금 반응은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제가 새내기 김포 시민이기 때문에 예. 처음에는 시민들께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셨는데요.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또 김포 시민들께서도 이제 김포가 지금 33만을 넘었었는데요. 네. 머지않아 50만 100만을 바라보고 있고 또 이번 재보궐선거는 단연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았고 또 이번 국회의원이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는 자리인 만큼 시민들께서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어떤 맥락과 의미에서 김포를 우리 김두관 후보께서 선택을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유정복 현 인천시장의 지역구였죠? 그렇습니다. 김포에서 내리 또 3선을 할 만큼 김포가 이제 여권 강세 지역으로 좀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지역민들의 어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선거 결과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고 계신가요? 김포가 사실 어려운 지역은 사실이고요. 예. 특히 이제 재보선은 전통적으로 조직 선거를 할 만큼 투표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네. 박근혜로서는 더욱 불리합니다. 네.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국정 운영 인사 난맥에 대해 실망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요. 네. 또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국민들의 신뢰를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이 한 마음으로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면 네. 국민들께서 지켜보면서 이기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새정치연합도 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제 그런 네, 좀 제가 현장에서 만나본 그 민심입니다. 예, 현장에서 만나본 민심이 정확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홍철호 후보가 새누리당의 그 김포 토박이고요. 또 성공한 지역사업가, 지역 일꾼론 강조하고 있고, 김두관 후보에 대해서 이제 김포에 아무런 연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홍철호 후보가 주장하는 소위 토박이론인데요. 네네. 지금 김포는 75%가 서울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입니다. 토박이의 이주민을 분열시키는 무시대적이고 나쁜 정치 전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또 홍 후보께서는 처음 정치에 나서시는데 이런 분열의 정치로 시작하셔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 네. 줄곧 토박임을 강조해 오셨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이제 인천에서 초중고를 다 졸업하셨고. 네네. 최근에서야 일산에서 사시다가 최근에서야 거주지를 김포로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착잡합니다. 네. 새누리당 홍철호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 결과상으로는 김두관 후보를 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조금 앞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당 강세 지역의 어떤 후광이냐, 홍철호 후보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이냐, 어느 쪽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저희들이 자세한 여론조사를 안 봤지만 조금 앞서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예. 특히 당 지지율이 저희들보다는 한 배 정도 높아서 당 지지율과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봐서는 홍철호 후보가 처음으로 정치를 시작했고 또 계속 사업을 했는데 정치는 그래도 사업이 아니고 사명감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홍철호 후보 개인적인 지지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김두관 후보에게는 다소 좀 뼈아픈 지적이 될 수 있는데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번 재보선에 당선되더라도 차기 대선을 위해서 다시 김포를 버리는 거 아니냐. 사실 이런 의혹이 좀 있거든요. 제가 보통 국회의원 재선 3선 하신 분들이 강력시장이나 도지사를 하려고 가지 않습니까? 네. 저는 역으로 국무위원도 하고 또 경남도민들께서 도와주셔서 제가 이미 도전을 했기 때문에 네. 김포에서 이렇게 평생 정치를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고요. 네. 정말 김포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라도 김포를 제가 떠나면 그것은 제 스스로 정계의 은퇴를 해야 되는 그런 각오로 네. 지금 시민들에게 제 진정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 이런 의향은 좀 없으세요? 지금 이번 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고요. 예. 저는 아직 거물 중진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데 네. 아직까지 국회의원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수도권에서 처음 도전하고요. 네.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초선이 되는 셈이죠. 네. 일단 김포에서 당선이 되면 뼈를 묻겠다. 네, 그런 말씀이고요. 여기서 은퇴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만 예. 제 이기 정치를 뿌리내리고 여기서 정치적 정치 생활을 마감하겠다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 생활을 마감하겠다고 하는 각오로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네요. 예. 재본에서 야권연대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결국 여야 간 어떤 당대당 1대1 대결 구도는 좀 무산됐다. 사실상 무산됐다 이런 지금 평가인데요. 야권연대의 어떤 무산에 대한 아쉬운 점 없으세요? 최초의 야권연대의 취지는 정책적 가치와 지향점이 비슷한 우리 야권이 이명박 정부 실정을 비판하기 위해서 연대를 했거든요, 그때. 예. 근데 지금은 그 가치와 지향점이 많이 퇴색됐고, 또 이기기 위한 야권연대는 국민들께서 공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야권연대보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스스로, 우리 당 스스로 수권정당의 면모를 회복하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봅니다. 아쉬움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럼 선거 막판까지 지금 정의당의 김성현 후보와는 야권연대를 별도로 시도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김포 지역에 시민사회 연대회의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은. 네. 직접적으로 연대 협상에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그런 의향이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죠.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또 시민 일반들이 동의한다면 네. 정의당과 야권연대를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김포 지역에 한정해서 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시민사회에서 그런 제안들을 하고 예. 시민사회에서 제안을 하고 우리 김포 시민들께서 새누리당과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과 독선에 대해서 경고 의미로 그렇게 함께 하는 걸 동의한다고 하면 네.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네. 전제가 좀 있군요. 야권연대를 제안했던 좀 정의당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 경쟁으로 야권 승리를 좀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개파 경쟁 또 개파 승리에 좀 몰두하고 있다. 이런 지금 비판인데요. 이 부분 좀 동의하십니까? 아니,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이 크게 공감해주지 않아서 예. 우리 당 지도부나 우리 당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계신 것이고요. 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또 경선하고 또 전략 공천을 해서 선택을 했고요. 다만 전반적인 공천 과정에서 상대당에 비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국민들께서 많이 섭섭해하시고 저희들에게 따끔하게 지금 경고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포 지역을 포함해서 이번 재보선 지역이 미니 총선급인 15곳인데요. 예. 김두관 후보께서 보시기에 몇 석 정도 승리를 거둬야 당 지도부가 좀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제 스스로가 후보이기 때문에 몇 석으로 지도부 책임론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뭐 당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또 세월호 참사가 내일 모레면 100일이 되는데 참사 이후에 정부 여당의 무책임과 무대응 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지금 유가족들이 국회에 농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 책임에서 해하려고 하는 이런 정부 여당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새누리당에 크게 마음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민심이 또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하지도 않고 있다는 지적이거든요. 조금 전에 뭐 서두에도 말씀하셨고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받아들이고요. 저희들 스스로 낮은 자세로 또 우리 당이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렇게 민심을 얻지 못하는 지금 현 상황,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들께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에 협조할 때는 협조를 하고 또 주요 이슈나 그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야당, 수권 정당으로서의 국민의 신뢰를 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 공천 갈등으로 더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고요. 예. 우리 당이 스스로 이제 핵심에서 강한 야당을 만들고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줘야만이 저는 민심이 우리에게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정의와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지금 유력 정치인들이 연이어서 지금 현행 선거제도의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점은 이제 뉴스를 통해서 또 소식을 좀 들으셨겠지만은요. 김두관 후보께서는 뭐 행정자치부터 장관 출신이기 때문에 이 선거제도 개혁 관련해서는 어떤 견해신가요? 제가 독일에서 연수할 때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많은 분들이 독일을 다녀가시고 민심을 정확하게,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하면 네. 정말 제대로 된 국회 구성이 되는데 지금 소선거구제는 선거만 하면 새누리당 150석, 제가 속해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130석을 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구도가 되죠. 네. 이런 걸 바꾸려고 그러면 정말 각 직능이나 이익단체들이 자기가 대표를 국회에 파견할 수 있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로 바꿔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양정당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선거제도 개혁이 안 되거든요. 네. 정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정당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가감하게 그 기득권을 버려야만 국민이 기대하는 그런 국회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구체적으로 부작용이 큰 중대선거구보다는 이 소선거구제에다가 석패율제를 도입해서 좀 보완하는 방안, 이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신가요? 지역 구도가 강고한 우리나라에서는 석패율 제도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예. 또 전체적으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권역별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를 해서 영남에서도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들이 곳곳에 나올 수 있어야 하고 예. 호남에서도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이 나올 수 있어야만이 우리 정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무성 대표의 제안도 괜찮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선거구에다가 석패율제를 도입해서 이렇게 보완하는 방안도 의미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 김포 재보선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두관 후보를 만나봤습니다.